만약 내가 지금 83살이 아니라 60살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모든 삶을 완전히 다르게 살았을 텐데. 요양병원 창가에 힘없이 앉아 계시던 박민우 할아버지의 눈동자에는 깊고 어두운 후회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짧은 한마디는 그곳에 있던 의사 정현우 씨의 가슴을 무겁게 때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사무치게 후회되시는 걸까요? 의사 선생님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일기장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그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는 마치 피로 쓴 듯한 절절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60살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 7가지만큼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무조건 다르게 하리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도 엄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늙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후회하며 늙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 전문 병원에서 80세 이상 어르신 1270명을 대상으로 아주 충격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무려 84%에 달하는 어르신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로 지금처럼 살지는 않겠다 라고 말입니다. 왜 하필 60대일까요? 50대도 있고 70대도 있는데 왜 그들은 유독 60대라는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80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7가지의 뼈아픈 후회가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들, 특히 4번째로 공개할 이야기는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인생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여러분의 노후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60대, 70대, 그리고 80대를 맞이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슴을 울린 이야기는 82세 강병철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그는 인터뷰를 하는 내내 젖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61였을 때입니다. 아내가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호소했어요. 그런데 나는 무심하게도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지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단 3년 후, 아내는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았고 손을 쓸 새도 없이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일찍 발견했다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강병철 할아버지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 밤 아내의 사진을 붙들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그날 아내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그 아니란 결정 하나가 남은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잡는 대신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 걷기로 결정하는 것, 귀찮음을 무릅쓰고 가족과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 미루지 않고 오늘 당장 병원에 가기로 결정하는 것,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결정들이 차곡차곡 쌓여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60대의 생활 습관이 향후 20년의 삶의 질을 무려 85%나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60대 결정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노인의학 전문의 김 교수는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60대는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당신의 70대와 80대를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진료실을 찾는 80대 환자 10명 중 8명은 60대로 돌아가 다르게 살고 싶다고 절규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선배들인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는 7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후회는 바로 건강을 방치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친 것, 세 번째는 돈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위 3개의 후회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인생의 함정입니다. 85세 장영수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60대 때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도 미루고 몸이 보내는 가벼운 통증 신호들도 무시했죠.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70대 초반이 되자마자 거짓말처럼 몸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밥 대신 12가지 약을 매일 먹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60대의 건강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지금 내 삶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뼈에 사무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92%가 건강을 더 일찍 챙겼더라면 하고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60대에 건강 관리를 시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10년 후 삶의 질이 무려 7배나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 89세 김정우 할아버지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그는 90이 다 된 나이에도 매일 아침 5km를 걷고 직접 텃밭을 가꾸며 책을 읽습니다. 그의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가 60살 때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5년을 넘기기 힘들다고 경고했죠. 그 말에 덜컥 겁이 나서 그때부터 생활 습관을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매일 걷고, 채소 위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자는 것, 그 덕분에 그는 30년 가까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김정우 할아버지의 사례야말로 60대 결정의 법칙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60대의 선택이 남은 30년의 삶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챙기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너무 늦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치매 위험을 85%나 줄여주는 하루 단 3분만 투자하면 되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대학병원 연구팀이 10년간의 연구 끝에 밝혀낸 이 비밀은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발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천천히 발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그 상태로 3초간 유지한 후 다시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20회 반복하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것만으로도 뇌의 혈류량이 증가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82세 이명숙 할머니는 65세 때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이 운동을 17년간 매일 실천한 덕분에 인지 기능이 개선되어 지금까지 치매 없이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또한 68세 오재원 할아버지는 근감소증으로 인해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60대부터 근육은 매년 급격히 감소합니다. 5년이면 무려 15%의 근육이 사라지는 셈이죠. 그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근력 운동을 시작했더라면 지금 내 삶은 완전히 달랐을 텐데. 여러분, 건강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하루아침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보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를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노인의학계에서는 60대를 황금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90세까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기 60대를 위한 5가지 황금 습관을 제안합니다. 첫째,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65% 감소합니다. 둘째,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신장 질환 예방 효과가 78%에 달합니다. 셋째, 7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심혈관 질환 위험이 45% 줄어듭니다. 넷째,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 근감소증을 예방하세요. 다섯째, 뇌를 자극하는 새로운 취미를 가지세요. 인지 기능 저하를 40% 늦출 수 있습니다. 63세의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던 박지영 씨는 이 5가지 습관을 10년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73세인 지금 약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5년 안에 노후 자금이 사라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곤 합니다. 84세 이호진 할아버지는 교직 생활 35년을 마치고 퇴직금으로 6억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이 많은 돈을 다 쓸 수 있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평생 참았던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배우며 소비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아내의 병원비와 의료비 지출로 자산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단 3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이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난방비가 무서워 보일러도 못 틀고 있어요. 아내와 매일 돈 때문에 싸웁니다. 내가 좀 더 현명하게 관리했더라면? 이호진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퇴직금 5억 원 이상을 받은 은퇴자의 절반 이상이 5년 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는 바로 퇴직 직후 5년, 이른바 골든 타임입니다. 이때 돈이 많다고 안심하고 방심하는 순간 돈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은퇴 자산관리 전문가 남현주 씨는 이 시기의 판단이 남은 30년의 생존을 결정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는 4개의 통장 전략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산을 한 곳에 모아두지 말고 용도별로 통장을 분리해 관리하는 것입니다. 은퇴 19년 차 백준호 씨는 이 방법으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돈을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도 결국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노후일까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노후에 가장 두려운 것으로 1위는 질병, 2위는 고독이 꼽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3위에 그쳤습니다. 고독감은 심장병이나 비만보다 수명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며 사망률을 45%나 증가시킨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8세 김미숙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했습니다. 매일 전화를 걸고 주말마다 찾아오라고 요구했죠. 결국 아이들은 부담을 느껴 내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이들의 삶을 숨막히게 하고 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노인 심리 전문가들은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은 고독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고독을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독을 잘 다루는 법을 터득한 83세 서민정 할머니의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그녀는 하루를 3가지 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만남의 시간으로 가족, 친구, 이웃과 교류합니다. 둘째는 성장의 시간으로 77세의 스마트폰을 배워 손주들과 소통하는 등 새로운 배움을 이어갑니다. 셋째는 고독의 시간입니다. 명상, 독서, 일기 쓰기를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는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듭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제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고독을 이기는 비결은 자신만의 취미를 갖고 작은 모임이라도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봉사활동 등을 통해 누군가를 돕는 것입니다. 철학자 이 교수의 말처럼 고독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친구로 삼아야 할 동반자입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행복을 찾으세요. 4번째 후회는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 특히 자녀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들이 집을 사려면 5억은 있어야 해요. 우리가 안 도와주면 아이가 어떻게 집을 사겠어요?
65세 최진혁 씨는 퇴직금의 대부분을 큰아들의 아파트 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둘째 아들의 결혼까지 겹치면서 그는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한 부모일수록 노후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녀를 위해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고 결국 후회와 불안에 빠지는 부모 희생 증후군입니다. 최진혁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의 독립성을 빼앗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노후도 함께 무너뜨리고 있었죠.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위해서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진다는 원칙을 세우고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 지원에는 명확한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셋째,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하지 마세요. 넷째, 자녀가 실패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볼 용기를 가지세요. 자녀 지원은 내 노후 자금의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 대가가 아닌 선물로 주어야 합니다. 84세 김상철 할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준 후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내며 돈으로 자녀의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내 인생 가장 큰 실수였다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임종을 앞둔 노인들은 화려한 성공보다 일상의 소중함을 놓친 것을 가장 후회했습니다. 77세 박명희 씨는 큰 병을 앓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더 많은 돈이나 높은 지위가 아니라 아침 햇살, 커피 한 잔, 반려견과의 산책 같은 작은 순간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요.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하고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며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91세 유옥순 할머니는 60년째 매일 감사 일기를 쓰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 찹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처럼 행복한 노년의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88세 이준우 할아버지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통해 75세 정유원 씨는 동화 작가라는 새로운 꿈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선배들의 뼈아픈 후회와 지혜를 통해 7가지 교훈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지나간 페이지를 찢어낼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남은 페이지를 어떻게 채울지는 오직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60대는 인생의 막이 내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이막이 시작되는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황금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후회 대신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건강을 챙기고, 관계를 소중히 하며, 작은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주변에 60대를 맞이한 부모님이나 소중한 지인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십시오. 그들의 인생 또한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